남편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시키고서 집을 나가버려서 직장 동료랑 사귄 거예요. 빡치죠. 그래가지고 해주세요 했는데 다른 사무실에 갔더니 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따른 상간소송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상간소송이 가능한 거는 이제 법률혼이나 사실혼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위자료 소송 당연히 가능한데 원고 입장에서는 입증해야 될 게 어떤 거예요? 피고가 우리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부부를 사실혼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사실혼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혼인신고 안 해요. 결혼을 하고 1, 2년 살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금 까다로워요. 법률혼보다는. 왜냐하면 사실혼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문서로 결혼을 했다 이런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도 피고 입장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소송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원고 입장에서 내가 결혼을 했다. 그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 입증할 때 가장 명확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혼은 무조건 결혼식을 하면 사실혼을 거의 인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결혼식은 해. 그리고 아내가 그다음 사내 불륜을 그 이후에 했어. 근데 딱 보니까 결혼식 사진에 여기 나와 있네. 내 결혼식에 왔던 여자야. 왔던 남자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할 때 저 피고는요 의뢰인 분이 결혼한 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 결혼 사진이 증거입니다. 축의금 봉투가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혼식에 왔다는 거. 그리고 실무에서도 결혼한지 몰랐다라는 거를 다투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결혼한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 사실 자체는 원고가 입증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면은 그것까지 다 입증을 해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위자료 소송 들어갔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어떤 걸 다툴 수 있느냐. 그래, 결혼한 건 알고 있었지. 근데 내가 만났던 그 이성이 사실혼이 끝났어. 끝나고 나 그 이후에 만난 거야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다투거든요. 저 사람들 언제 2020년 6월 30일 날 사실혼 관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는 8월 1일부터 사귀었어요, 저 사람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이 존재했던 기간하고 내가 그 이성하고 만났던 교제 기간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파탄에 내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실무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법률혼처럼 명확하게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가 사실혼에서는 없습니다. 사실상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 언제 끝났는지를 법원의 평가를 한 번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래서 더 개싸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혼이 언제 해소됐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사실혼 해소는요, 부부 중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해소가 될 수 있고 부부 중 일방의 파기로 인해서 혼인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지게 되면 그걸로 사실혼은 해소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집을 나가버려서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없어져 버리면은 부부라는 거는 동거가 아주 기본적인 어떤 형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동거가 없어져 버리면은 사실혼이 해소된 거 아니냐.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은 그렇고, 그럼 그걸 따지면은 한 명이 딱 싫어하고서 나가버리면 그걸로 그날 끝나는 거냐. 의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아니다. 봐야 될 게 별거의 경위가 어떤 건지, 두 사람이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선이 있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의뢰인이 사실혼을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젊은 아가씨가 남편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시키고서 집을 나가버려서 직장 동료랑 사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혼자 여행 갈게, 나 뭐 좀 우리 권태기인 것 같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보니까 그 새로운 동료랑 막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빡치죠. 그래가지고 해주세요 했는데 다른 사무실에 갔더니 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상은이가 많아 결혼한다. 사실은 끝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해보자. 이게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이겼어, 실제로. 근데 굉장히 많이 다툼이 심했죠. 어떤 거?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쌍방이 굉장히 많이 다퉜다고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 그리고서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합의서를 썼어요, 두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주장한 거는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건 아니다, 한참 전에 이 남자가 짐을 싸서 나간 시점에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다고 라고 주장은 했으나 이 뒷날을 사실혼 관계 해소 시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심도 그렇게 나왔고 2심에서 상대방이 억울했는지 항소를 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항소 기각이 됐거든요. 또 하나 지금 뭐 부산에서 나온 판례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쭉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일방이 집을 나감으로 동거는 끝났는데 6개월 정도? 그 사이에 간간히 집에 들렸어. 우리 사건에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가 계속 여지를 주는 거야. 집에 계속 들어와서 회복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 건덕지를 준 거야. 부산에서 있었던 판례도요. 동거는 끝났으나 그 이후에 두 사람의 돈 거래가 뭐 이체를 주고받고 했다든지 상대방의 가족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 동거를 끝으로 사실혼이 바로 끝난 게 아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는 맺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안 살아! 아무것도 연락하지만 완벽하게 관계를 끊었을 때 그때를 사실혼 종료 시점으로 봤다. 내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까다로워. 소송 자체가 그걸 입증하기가 되게 힘든데 왜냐면은 사실혼 해소시켰는데 합의서를 쓰는 부부가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문제거든요. 합의서가 있으면은 그날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안마다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다 다를 것이다. 그럼 뭐 해야 돼? 결국에는 내가 소송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이거는 언제 시점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상간소송에서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거예요? 사실혼의 해소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